자, 그런 차원에서 보실게요. 자, 2018년 10월에 이제 법이 개정돼서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는데, 요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그 개정법 부칙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조 계약갱신 요구 기간의 적용래, 그래서 10조 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했죠. 자, 기존에 5년 보장하던 것을 10년으로 늘려놨는데, 그 법의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 시행 후, 이게 이제 2018년 10월 16일이네요. 법 시행일이.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최초로 체결되거나, 이거야 뭐 당연하죠, 그죠? 최초로 체결되면 뭐 별다른 그 소급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최초로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한다. 좋아요.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없고, 또는 갱신되는, 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도 적용한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해석이 문제가 되는 게, 그 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라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논란이 될 수가 있죠. 자,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 부분이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케이스마다 구체적인 경우마다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시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 법 시행일 이후에 5년 갱신 요구권 행사 등의 방법으로 기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어야 합니다.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차입 연체로 인한 해지가 되어버렸거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는 물론이고, 아직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시행 이후에, 그죠? 요 앞에 부분은 이해가 되시죠? 법 시행 전에 이미 계약이 끝난 거, 차임 연체로 끝났다거나 계약기간 만료로 끝났다거나 해서 연장이 안 되고 끝나버렸으면은 그거는 뭐 법 적용 대상이 안 되고요. 근데 아직은 계약이 유효해서 살아있다라고 하더라도 시행 이후에 더 이상 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런 그 10년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애초부터 임대차 기간을 5년으로 체결한 경우, 그죠? 만약에 이제 이게 법이 지금 2018년 10월에 시행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법 시행 이후에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갱신되는 임대차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2016년 1월에 시작을 했는데, 계약을 했는데 5년 계약을 했단 말이죠. 5년 계약. 그러면은 이 2016년이니까 20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그죠? 2020년 연말이면 끝나잖아요. 그죠? 2020년 연말. 그런데 이렇게 종료가 되게 되면 그 뒤에 연장이 안 되죠. 갱신 요구권이 없지 않습니까? 5년을 다 채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임대차 계약은 10년 보장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미 한두 차례 갱신을 통해서 더 이상 5년 갱신 요구권 행사가 불가한 계약,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2010 예를 들면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5, 16, 17 그렇게 하죠. 2015년 1월에 이제 3년 계약을 했는데, 3년 계약. 그러면 2015년, 16년, 17년 연말이 이제 만기 아닙니까? 근데 17년 연말에 계약갱신을 했어요. 계약갱신 요구를 해가지고, 그러면 18년, 19년이 만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19년 만기가 된 사람은
그런 계약은 18년 10월 이후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이 아닌 거죠. 갱신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 5년을 써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아까 3개월 차임 연체 같이 계약 갱신 사유에 해당돼 가지고 갱신 요구권을 이렇게 행사할 수 없는 이런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치고 이런 것에 따라서 이게 10년 보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아주 좀 우연한 그런 결과가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밖에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입법을 우리가 그냥 제일 깔끔하게 하자 그러면 그 입법 시행은 입법 시행 이후에 최초 계약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깔끔하죠, 사실은. 그러면 뭐 따질 것도 없어요. 그냥 2018년 이후에 신규 계약 체결, 새로 계약 체결되는 부분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깔끔하긴 하지만 기존에 지금 시행되어 오던 기존에 그 유효하게 그 있던 체결해가지고 존속되어 있던 이 임대차 계약은 하나도 신법이 적용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보호할 수 있는 임대차의 범위가 너무 좁아지는 거죠.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법을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이 법의 적용은 법 시행 후 최초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이나 또는 그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에 적용한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갱신 요구권 10년 보장뿐 아니라 그 다른 대부분의 그 보장 장치,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년 5월에 뭐 이제 상가 그 권리금 회수 청구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입되면서 그 상가 권리금 회수 청구권의 적용 범위를 입법 시행 이후, 그러니까 15년 5월 법 시행 이후에 최초 계약 체결되는 경우나 아니면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 그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그거는 이제 아마 입법 시행 당시에 그 유효한 임대차 계약 이렇게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거는 제가 예를 잘못 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그 임대차 뭔가 새로운 법을 적용하면서 그런 식으로 많이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살펴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그래서 그런 그 법의 적용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해석하시면 돼요. 갱신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인가 부분입니다. 대법원 2017년 판결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 8월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환산보증금 종전에는 환산보증금 이하 임대차 계약에만 5년 갱신 요건을 인정하고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보장을 아예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2014년 8월에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서도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법의 이제 적용 범위가 지금처럼 아까 10년 보장할 때 부칙처럼 이렇게 했어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건 케이스는 지금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건물 명도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임차인이 뭐라고 항변했냐면 나 5년 보장을 받는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그런 임대차지만 바뀐 법에 따라서 5년 보장을 받으니까 나 갱신 요구할래. 이렇게 해서 이제 못 나가. 이렇게 해서 재판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임차인은 지금 환산보증금이 12억이기 때문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인데 이 임대차 계약은 2013년 1월에 체결돼서 갱신되지 않은 채
그 2015년 5월에 기간이 만료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갱신된 임대차 계약에 해당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지금 기준 초과 임대차이기 때문에 갱신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2013년, 14년, 15년, 2년 반 정도 만에 그냥 기간 만료로 좀 종료해버렸는데, 이런 임대차 계약은 5년 보장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이게 좀 이런 입법이 약간 소급 입법 금지를 나름대로 염두에 둬가지고 약간 절충적으로 만든 법이에요. 그러니까 소급 입법을 전혀 안 되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이 법 시행 후 최초 체결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하는 게 소급 입법 금지라는 부분에서는 제일 깔끔하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계약했던 사람이 이렇게 불이탈을 맞고 하는 경우가 전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 법 시행 후 최초 계약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에 적용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 부분에서 이게 소급 입법의 영역 소지가 소급 입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제 제기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아까 10년 보장을 예를 들어서 2018년 10월 이후에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은 보장한다고 그랬으니까, 당초 만약에 15년도에 3년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당시 2013년 계약할 당시에는 건물주로서는 이 사람은 5년 보장이다라고, 5년은 보장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처음에 3년 하고 그 다음 2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보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내가 쓰든지 또는 업종 다른 걸 변경해가지고 변경하든지 그런 식의 계획을 짜가지고 임대를 했는데, 2015년에 15, 16, 17 해서 17년에 만기가 되고, 그 다음에 그때 갱신 요구 행사해서 18, 19년에 끝나야 될 것이 갑자기 이제 2018년 10월에 법이 바뀌면서 지금 10년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죠? 지금 이제 예를 제가 좀 잘못 드렸는데, 2018년 10월에 이제 만기가 되고 나서 갱신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놓이는 그런 계약이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6년 1월에 계약을 시작했는데 16년, 17년, 18년이 되잖아요. 그죠? 그때는 16년 당시에는 5년을 예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3년 가는 사이에 법이 이제 2018년 10월 무렵에 법이 싹 바뀌어가지고 10년 보장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3년 되는 임차인이 그 법 시행 이후에 갱신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5년짜리니까 5년짜리가 2018년 연말 돼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하게 되면 2년을 더 할 수 있는 것이고, 2년을 일단 연장되면은 10년으로 가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소급입법이라는 면에서는 그런 건물주의 어떤 기대 이익, 기대치, 이런 부분에서 사실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이런 제도를 기존의 임차인들한테도 어느 정도는 보호해야지 실효성 있는 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냥 이 법 시행 이후에 최초 계약 체결되는 그런 임대차뿐 아니라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지만, 그것은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 이런 부분 정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입법자들이 이런 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다시 좀 들어서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제 시비가 엇갈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 조금 말씀을 좀 해볼게요.
2015년 3월에 임대차 기간 3년으로 계약했다면 2018년 3월에 이르러서 다시 만약에 1년 연장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연장된 기간 만기가 2019년 3월이었습니까? 그런데 아직 5년이 안 됐잖아요. 그런 면에서 임차인은 갱신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 10월 이후에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에 해당된단 말이죠. 그래서 10년 갱신 요건 주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2015년 3월에 3년 계약한 사람이 2018년 3월 만기에 이르러 가지고 계약 연장을 1년 했으면 아까 10년 보장이 되는데 2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만기가 언제 되냐면 2020년 3월에 되잖아요. 그런데 2020년 3월에는 5년 보장을 다 받은 상태거든요. 자, 그러니까 2018년 10월 이후에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10년 보장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놓고 보자 그러면 똑같이 2015년 3월에 똑같은 조건으로 보증금 월세가 똑같은 조건으로 어떤 계약을 했지만 만기돼서 2018년 3월 만기에 1년짜리로 계약을 했느냐 아니면 2년짜리로 계약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연한 사정에 따라서 10년 보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환산보증금 기준 초과 여부에 따른 희비도 가능할 수 있는데요. 자, 앞서 동일한 사안에서 최초 임대차 만기가 2018년 3월입니다. 3월인데 요때 이제 명시적 연장이 아니라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이 임대차 계약이 만약에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라고 하게 되면은 그 상임법상 묵시적 갱신 효과에 따라서 1년이 연장되거든요. 그죠? 1년이 연장돼요. 이게 묵시적 갱신 부분은 묵시적 갱신의 규정은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냐 아니 기준 초과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라고 한다면은 그 상임법에 따라서 1년이 연장돼요. 1년. 보시면 요게 10조 4항이 바로 그 규정인데 임대인이 요 1항의 기간 이내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 만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인데 그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요런 갱신 거절하겠다 아니면 올려달라 뭐 조건 변경 이런 통지를 하지 않고 그 기간이 넘어간 때는 동일한 임대차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라면 1년이 돼가지고 19년 3월이 되거든요. 그러면 19년 3월에 4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년을 더 갱신할 수 있고 1년을 갱신함으로써 10년 보호 대상이 되는 이런 구조로 가는데 반대로 환산보증금 초과 계약이다라고 하면 결과가 전혀 딴판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기준 초과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면은 1년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해지 통고할 수 민법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언제든 해지 통고할 수 있고 해지 통고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서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되죠. 자, 민법 보시면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 뭐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는 때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635조 규정에 따라서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라고 하고 635조는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 해지 통고라고 그래서 언제든 해지 통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요때 이제 임대인 해지 통고할 때는 6개월 해지 통고한 때로부터 임차인 해지 통고한 때는 1개월 있다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그 환산보증금을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라고 한다면 임대인이 이제 이렇게 묵시적 갱신됐을 경우에 2015년 3월에 했다가 2015년 3월에 3년짜리 계약을 해서 2018년 3월에 만기가 됐는데 그때 묵시적 갱신이 됐다. 근데 그 임대차 계약이
환산보증금 초과 계약이다 라고 한다면 이게 언제 해지 통고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또 달라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시면 해지 효력이 언제 발생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따라서 하여튼 결과가 지금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지금 저는 지금 요런 두 가지 정도 이제 예를 들어드렸습니다만 실무상으로 이렇게 따지고 보면 참 뭐랄까요, 이게 과연 정의관념에 맞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기계적인 우리가 공식이라고 하거든요. 공식. 어떤 경우에 이게 법의 적용이 인정사정 볼 거 없이 딱 틀에 박힌 공식에 따라서 뭔가 해결될 때는 야, 이게 과연 정의관념에 맞는지 올바른 법인지 이런 부분이 회의가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 10년 갱신요구권 보장 이 부분이 딱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정말 우연한 사정에 따라서 보호되고 안 되고 10년 보장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법이 이제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위헌이다 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까처럼 공식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맞춰 나갈 수밖에 없는, 계산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상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죠.